시사 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2023 시즌 프로야구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개막 직전 불법 도박 신고와 뒷돈 논란 등 악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위기를 털고 프로야구가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지 장성호 KBS N 해설위원 연결해서 올 시즌 관전 포인트와 함께 우승팀 전망까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해설위원님도 기대가 많이 되시죠? 그 어느 때보다도 뭐 기대가 되는 거는 사실인데, 네. 뭐 사회자분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워낙 지금 뭐 사건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뭐 기대 반, 지금 설렘 반, 뭐 걱정 반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도 좀 분위기가 약간 가라앉았을 것 같아요. 네, 또 선수 그렇죠. 시절 굉장히 유명한 프로 선수이기도 하셨잖아요. 해설위원께서도. 네. 그러니까 선수들의 마음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럴 때 선수들도 조금 흥이 안 나겠죠? 뭐 걱정이 분명히 많을 텐데, 네. 아마 선수들도 뭐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지금, 시즌을 맞이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특히 뭐 작년 시즌에 뭐 잘했던 선수들은 뭐 더 잘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고, 네. 특히 이제 뭐 부상이나 부진했던 선수들은 심기일전하면서 올 시즌을 또 이 맞이하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네. 특히 뭐 작년에 잘했던 선수들도 굉장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만, 부진했고 좀 부상으로 재성적을 못 냈던 선수들이 아마 조금 더 기대감을 갖고 시즌을 좀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근데 뭐 WBC 1라운드에서 탈락한 것도 좀 충격이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여러 논란 끝에 오늘은 검찰이 KBO를 압수수색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또 수도권 한 구단의 온라인 불법 도박 관련 내용이 또 신고됐다고 하는 얘기까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계속 악재가 터져 나오는 거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도덕심의 문제라고도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또 야구인이기 때문에, 네. 야구 팬들에게 뭐 늘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는 사실이고, 이게 사실 문제가 계속 위기인지 알면서도, 사람들이, 선수들이, 그리고 이제 프런트들이 바꾸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위기를 사실 위기인지 모르고 이제 지나가는 것도 너무 아쉽고, 예. 글쎄요, 뭐 큰 잘못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뭐 프런트, 뭐 코치, 뭐 감독, 뭐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팬들에게 사죄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앞으로 더 준비를 좀 잘하고, 일단 이렇게 좋지 않은 일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온라인 불법 도박 얘기 나오면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선수 한 명으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KBO 네. 같은 경우에도 좀 횡령권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 파장이 좀 길게 가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뭐 자세하게 지금 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뭐 추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뭐, 그런 불법 도박이나 어떤 뭐 배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도 분명히 들고,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계속 잘못된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네. 저는 정확하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받고, 정확하게 깨끗하게 사건 검사 검찰 이런 어떤 소식들 네. 잘 받아서 예. 제가 봤을 때는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걱정된 마음이 앞서지만 좀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또 바람도 좀 있습니다. 네. 근데 계속 뭐 악재가 터져나오고 있지만 팬들은 그래도 시즌 시작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큰 것 같아요. 네. 개막전 티켓도 뭐 현장 판매분을 제외하고는 다 매진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 올 시즌 팬들의 기대감이 큰 이유 중 하나로 선수들의 이적을 꼽더라고요. 그렇죠. 지난 겨울 포수들의 이적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뭐 포수라는 게 사실 그 야전 사령관이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이 포수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팀 전력의 거의 뭐 50% 이상 차지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아마 이 새롭게 영입된 포수들로 인해서 팀 컬러가 확 바뀔 수도 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양의지라든가 뭐 박동원이라든가 유강남이라든가 박세혁, 뭐 빅4로 이제 평가를 받는 선수들이 이적이 됐기 때문에요. 네. 각 팀의 이제 컬러도 좀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을 지켜보는 야구 팬들도 지금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포수들의 이동, 새롭게 유니폼을 입고 그 선수들이 과연 그 팀에 제대로 녹아들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팬들의 이 볼거리 중에 하나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올 시즌 KBO 리그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 하면 키움의 이정우 선수 꼽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타격 5관왕까지 했잖아요. 네. 근데 타격 폼을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뭐 팔의 위치를 조금 낮추고 하체의 어떤 그 움직임을 최소화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시즌을 마치면 포스팅을 통해서 이제 메이저리그 진출을 지금 공식화했기 때문에요. 어떤 그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빠른 공을 대처하기 위해서 타격 폼에 지금 손을 본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성적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이제 5관왕을 차지하면서 페런트레이스 MVP를 차지를 했기 때문에 네. 올해는 이정우 선수가 진짜 좋은 성적을 내야지 그게 바로 이제 메이저리그 퍼스팅 몸값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요. 네. 이정우 선수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제가 봤을 때 강력한 MVP 후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타격폼 한번 바꾸면은 적응하기 쉽지가 않지 않나요? 그런데 워낙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뛰어난 기량을 또 갖고 있고 예. 결국 뭐 뛰어난 기량을 갖고 있었다는 이 부분은 본인이 폼에 대해서 분명히 많은 생각을 하고 그 바뀐 폼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면 정확하게 내 몸에 익숙해질 것이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계산이 다 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폼을 바꾸는 거에 있어서 이정우 선수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장성호 해설위원께서 이번 시즌에 눈여겨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만한 선수가 있을까요? 글쎄 뭐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정우 선수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좋은 성적을 과연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네. 뭐 타자는 이정우 선수를 많이 꼽는 것 같고요. 저도 네. 마찬가지고요. 네. 일단은 뭐 투수 쪽에서는 그래도 이제 한화의 문동주 선수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신인왕 자격이 이제 유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범 경기 성적을 봤을 때도 뭐 문동주 선수가 가장 기대가 되고 문동주 선수가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은 확실히 우리나라를 이제 이끌어갈 이제 대표팀의 어떤 그 강력한 후보로서 네. 문동주 선수가 지금 자꾸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어떤 그 부상과 부진을 많이 해서 문동주 선수, 그러니까 투수 쪽으로 보면 문동주 선수의 해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저 갖고 있습니다. 혹시 신인 선수들 중에서는 없습니까? 글쎄 뭐 신인들 중에서는 뭐 몇 명 지금 눈에 띄거든요. 예. 뭐 기아 타이거즈 지금 5선발을 확정 지금 뭐 윤영철 선수도 지금 굉장히 좋은 선수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뭐 삼성의 이호성 선수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포지션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인들 같은 경우에는 감독들이 이제 주전 라인업에 이제 이름을 넣느냐 아니면 필승조의 이름을 넣느냐 이런 포지션에 따라서 개인 성적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5선발을 확정 지은 윤영철 선수가 아마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신인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외국인 선수의 영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팀이 우승하는 데 그렇죠, 있어서. 외국인 선수 중에서는 어떻습니까?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명 뭐 모두 다 바꾼 팀도 있고 뭐 기존에 있는 선수들도 있는데 새롭게 들어온 선수가 한 17명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 중에서도 뭐 NC 다이노스의 뭐 페디 선수라든가 뭐 예전에 두산에서 활약했던 알칸타라 선수 뭐 이런 선수들 영상을 봤을 때는 뭐 알칸타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실패를 했지만 시범 경기에서도 이제 좋은 성적을 냈고 페디 같은 경우에도 최근 2년간 메이저리그에서 5선발로 활약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기존에 있던 알칸타라 그리고 새롭게 이름을 알린 선수 중에는 이제 페디 선수가 가장 올 시즌 좋은 성적을 좀 내지 않을까? 가장 각광받는 또 외국인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내일 개막전 어떤 팀들이 맞붙나요? 일단은 뭐 하나와 키움이 맞붙고요. 그리고 네. 이제 인천에서는 이제 기아와 SSG, 수원에서는 LG와 KT, 잠실에서는 롯데와 두산이고요. 대구에서는 이제 NC와 삼성 이렇게 5경기가 개막이 됩니다. 선수들 움직임만 봐도 네. 이 팀은 괜찮겠는데 이렇게 생각 들지 않으시겠어요? 선수 생활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범 경기 성적이 좀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네. 뭐 여러 팀들의 지금 우승 지금 타켓을 받고 있는 LG 트윈스가 가장 강력한 지금 우승 후보로 보이고요. 네. 그 이후에
뭐 작년에 우승을 차지했던 SSG도 마찬가지고 뭐 선발진이 좋은 KT 뭐 이렇게 여러 팀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감독들한테 물어봐도 네. 팀의 어떤 그 전력의 균형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시즌을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들을 각 팀 감독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 이렇게 시범 경기라든가 스프링 캠프를 다니면서 봤을 때도 예. 선수들의 전력 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혼전의 양상을 띠는 리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승엽 이제 감독이죠. 네. 감독들의 경쟁도 굉장히 관심거리거든요. 그렇죠. 뭐 새롭게 감독이 뭐 이승엽 감독 그리고 삼성의 박진만 감독, 네. 그다음에 NC의 이제 강인호 감독이 이제 새롭게 이제 부임을 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승엽 감독하고 이제 삼성의 박진만 감독이 좀 주목을 받고 있죠. 네. 뭐 이 두 감독은 또 친구에다가 어떻게 보면 그 삼성 라이온즈 감독 유니폼을 이승엽 감독이 입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네. 박진만 감독이 입고 있고 예. 두산은 또 이제 삼성 라이온즈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 스타일 이승엽 감독이 또 부임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 두 감독은 또 동기에다가 뭐 대표팀에서도 굉장히 친했고 약간 뭐 그 타격하는 스타일이라든가 야구 스타일은 다르지만 일단 동년배의 어떤 그 감독이기 때문에 네. 이 두 감독이 올 시즌 펼쳐질 어떤 그 라이벌 이 매치업도 이 팬들 여러분께서는 아마 굉장히 재밌게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가을 야구에 갈 5팀 가운데 두산하고 네. 삼성이 들어가 있습니까? 사실 이게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력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균형적으로 좀 이루어져서 좀 꼽기가 어려운데 네. 뭐 LG하고 KT하고 SSG 그리고 이제 키움 이 네 팀 정도는 거의 뭐 한 70-80% 이상은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한 자리를 놓고 이제 두산, 기아, 삼성, 롯데, 뭐 네. NC 뭐 이렇게 싸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어떤 한 팀을 꼽기가 너무나도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한 자리를 놓고 여러 팀이 이제 경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이제 프로야구 개막하는데요. 많은 팬들이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좀 야구의 악재를 털고 팬들이 좀 즐거워할 수 있을 만한 경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사실 뭐 지금 악재가 여러 가지가 나와서 네. 늘 저도 뭐 야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고 그리고 또 감사한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팀들이 이제 전력 균형으로 인해서 참 재밌는 리그가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네. 뭐 일단 선수들 그리고 감독 프런트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일단 뭐 야구장에 오셔서 정말 응원 많이 해주시면 네. 선수들은 또 멋진 플레이로 보답할 수 있도록 저도 또한 뭐 해설로서 알겠습니다. 열심히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성호 KBS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 지방의 낮 최고기온 23.9도 기록하는 등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를 넘었고 남부 내륙 지방은 25도를 넘는 곳이 많았습니다. 관측일에 3월 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한 곳도 있습니다. 내일은 중부 내륙과 호남 내륙, 모레는 수도권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 25도를 넘는 곳이 많겠습니다.
야외 활동하기에 참 좋은 날씨긴 하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고 특히 영남 지방은 모레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계속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구 9도, 서울 광주 10도가 예상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산 20도, 인천, 부산, 제주 21도, 대구 24도, 서울, 대전, 광주 26도, 과천, 하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 수도권과 세종, 충남, 광주, 전북 하루 종일 나쁨이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는 13.2도, 습도 44%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건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꿀벌의 순환시대인가요? 지난 겨울 집단 폐사에 이어서 일찍 핀 봄꽃으로 생태계 교란이 발생해 생존 위기에 내몰렸다는 소식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가축이나 각종 농작물처럼 꿀벌도 기후위기에 강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 농가에 대량으로 보급할 수는 없는 것일까?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은 없는 걸까? 솔직히 저도 오늘에서야 알게 됐는데요. 이미 존재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산하 꿀벌 위도 격리 육종장입니다. 3년 전 세워져 현재 품종개발과 생태환경 연구, 품종 생산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육종장이 전북 부안군 외딴섬인 위도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꿀벌 연구를 산이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섬에서 하느냐고요? 꿀벌의 최대 비행거리는 벌통에서부터 한 6에서 9km라고 하는데요. 육지에 육종장을 두면 다양한 종의 벌들이 뒤섞여 계획 교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꿀벌 연구의 최적지로 선택한 곳이 바로 위도였는데요. 위도는 부안 격포항에서 바닷길로 15km 떨어져 있어서 다른 벌들이 넘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앞서 꿀벌도 한우처럼 품종을 개량해 보급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 드렸죠. 국내 유일의 이 위도 육종장에서는 벌꿀 다수확용인 장원벌을 시작으로 토종꿀 다수확용 백두벌, 고품질 로열젤리 생산용 젤리킹 등 꿀벌 품종을 개발해 양봉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촌진흥청은 개발한 꿀벌 품종을 농가에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증식장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꿀벌이 사라진다 걱정만 할 줄 알았지 누군가는 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는데요. 가족과 떨어져 외딴섬에서 꿀벌 육종에 힘쓰고 있는 연구원들에게 너무 늦게 알아봐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조금 더 힘내시라 응원의 메시지 보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아지랑이 끼는 이 부시고